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프로 54번 5대 법칙, 5대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 자연계의 네 가지 힘인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상의 이론입니다. 물리학 이론이고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탄생되면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의 뜻이었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만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의 이론 아닙니까? 즉 물리학뿐만 아니라 만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 맞습니까? 아직 증명 못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 아직 증명 못했습니다. 자, 우주 상수 문제 물리학에서 증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물리학을 다 증명해 내어야 그때서야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됩니다. 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죠. 가장 쉬운 예제는 신입니다. 신. 자, 신이 존재를 합니까? 존재를 안 합니까? 그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의 이론은 신이 존재하면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의 이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절대 창조의 신이 있고요. 2번 신기할 신이 있습니다. 자, 신기할 신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 물리학적 생각과 전혀 다른 절대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 신기한 게 물리학의 생각과 전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존재하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를 모든 것의 이론은 설명해 내어야만 합니다. 자, 신기할 신이 존재하는가? 신기할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 물리, 생물, 철학, 종교, 인류 모든 것을 증명 및 제시해 내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원의 5대 법칙. 제17장에서 제가 이제 통합학문 5대 법칙 해서 존재의 법칙, 보존의 법칙, 변화의 법칙, 지침의 법칙, 융합의 법칙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각각 5대 법칙을 적용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원에 대해다가 5대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근원에다가 5대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뭘까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여튼 맨 처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거슬러 올라가요. 끝까지. 자, 그것이 제 0법칙, 존재의 법칙. 근원이 왜 존재를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자, 근원은 페르미온 막과 n차원 회전 에너지와 보선 막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근원이다. 제 4장에서 이제 제가 도대체 기원이 뭐냐, 기원,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요. 제 23장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페르미온이 뭐고 보손이 도대체 뭐냐. 네, 이거 설명하면서 드디어 제 우주론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초근원 우주가 있고 이 초근원 우주의 바깥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페르미온 막, 안쪽을 이루는 막이 바로 보손막, 이것이 막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n차원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이다. 우리의 우주는 이렇게 생겼죠. 그게 아니라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에 가까운 근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근원이 이렇게 초근원 우주가 있다라는 거죠. 요 조그만한 요거 조그만한 게 요겁니다. 이게 계속 양자화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초근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요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이 바로 페르미온이라는 겁니다. 안쪽이 있지 않습니까? 안쪽이 바로 보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n차원 회전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자, 그럼 왜 n차원이냐? 처음에는 n차원이었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n차원 다각형들이 사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12각형 이 다각형들이 세력 싸움을 펼칩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삐둥삐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삐둥삐둥해지는 그것 6차원이죠. 6차원이 서로가 비둥비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6차원이다고. 맨 처음에는 n차원이었습니다. n차원 회전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비로소 6차원 회전 에너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물이 여기서 보신 모든 것이 다 6차원으로 돼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죠, 죽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6차원이 됐다. 평형이 만들어졌다. 죽는다. 변화가 없다. 죽는다죠. 그런데 여기 보시듯이 5차원 우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 5차원 우주가 불순물이죠. 이 5차원 우주가 지도 6차원이 되려고 그 싸움을 걸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건다. 네. 계속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차원 우주, 이 하나 때문에 초근원 우주의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5차원이 6차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6차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다른 하나가 5차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것이 싸움을 걸어가지고 6차원으로 됐다. 그러면 다른 한쪽이 5차원으로 되는 거죠. 네, 변화의 끝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제 우리 우주만 다루니까 우리 우주의 끝은 변화의 끝은 열 죽음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 없다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모든 분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는 겁니다. 자, 분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네, 그 변화가 없다. 그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화한다. 자, 그래서 존재의 법칙 근원은 페르미온막과 n차원 회전 에너지와 보선막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그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이거 왜 존재하냐고. 페르미온막, 회전 에너지, 보선막 이것이 근원이라고 하자. 이게 왜 존재하냐?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어미양자 우주론이 어마어마하게 동영상 지금 한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0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뭐 희한한 것들도 엄청 많이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해냈죠. 딱 하나 설명 못한 거 있습니다. 이게 왜 존재하냐? 네. 이거 하나 설명 못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제1법칙, 보존의 법칙. 근원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중성미자 질량 곱하기 우주상수는 2.889, 2의 음수 64승 일렉트론 볼트 퍼 미터의 제곱이 어느 곳에서나 만물에 이 숫자가 반드시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제22장에서 제가 증명을 했죠. 2.889 이 숫자가 만물의 모든 것의 상수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모든 것의 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숫자 2.889 이것이 우리 우주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도 2.889 성립을 하고 여기에서도 2.889 여기에서도 2.889라는 겁니다. 모든 곳 만물에서 그 2.889라는 상수가 반드시 성립을 한다. 그게 바로 보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학에서 보존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그 왜 보존이 되냐는 거죠. 이유가. 에너지 보존 법칙. 거기서의 법칙의 뜻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기를 하라. 그 뜻이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이것이 만물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존 법칙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제2법칙, 변화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만물이 변화하냐는 거죠. 시간. 왜 시간은 앞으로 흘러갑니까? 왜 앞으로 흘러가게끔 만물이 변화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보선의 회전 에너지가 페르미온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선막에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전 에너지가 이쪽으로 페르미온 막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것이 바로 변화한다 아닙니까?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선막은 에너지를 잃었죠. 그러니까는 속으로 꽁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자, 그럼 페르미온 막은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지금 페르미온 세상입니다. 페르미온들이 막 우주 전체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선은 점점점 쿼크 속으로 꽁꽁 숨겨든다. 제23장에서 제가 페르미온과 보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온 유니버스는 박쪽이죠. 박쪽이 페르미온 유니버스고 보손 유니버스는 안쪽. 그 육각형들의 안쪽 막 있잖아요. 안쪽 막이 보손 유니버스고 그래서 쿼크도 쪼개진다. 뭘로 쪼개지느냐? 서페이스. 페르미온을 표면, 쿼크의 표면은 페르미온이 구성하고 있고 그 안쪽에 보손 입자가 있다고. 그래서 보손 점점 그 쿼크 속에 꽁꽁 숨겨져 있고 페르미온 에너지를 점점 회전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우주에서 막 우리 우주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우리 우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페르미온 그 계열들이. 그래서 시간이 왜 앞으로 가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왜 증가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변화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현재 우리는 보선에 있던 에너지들이 페르미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 원인이 시간과 엔트로피 변화의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은 또 나중에는 또 거꾸로 되겠죠. 페르미온에 있던 에너지들이 이렇게 보선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선으로 가는 거죠. 그 방향성이 바로 이렇게 갔다가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턴을 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변화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즉 이렇게 가는 방향이 바로 보선에 있던 에너지가 페르미온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점점점 그 에너지가 이제 점점점 에너지가 커진다. 그 경향이 점점점 그 경향이 작아진다. 그러다가 거꾸로 되는 거죠. 이번에는 페르미온에 있던 에너지들이 보선 쪽으로 점점점 보선이 이제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선들이 영향력이 점점점 적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거꾸로 되는 거죠. 페르미온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꾸로 턴을 한다. 이렇게 갔다가 그것을 설명한 게 이제 제 19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그타운 방정식을 이룬다. 참 신기합니다. 로그타운 방정식이 그 초근원 우주를 이루고 있다. 아주 신기한 값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2분면, 3분면, 4분면, 다시 1분면 그래서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칭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이지 않습니까? 대칭이 2번 있다는 겁니다. 대칭이죠. 그 초대칭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에너지가 페르미온에 있다는 겁니다. 그 회전 에너지가. 그래서 페르미온 우주. 이쪽이 이제 그 페르미온에 있던 에너지들이 다시 보선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쪽이 보선 우주. 이것이 바로 변화의 근본 원인이다. 자, 제3법칙, 지침의 법칙. 물리 우주, 우리 우주는 물리가 지배하는 우주죠. 맞지 않습니까? 물리 우주입니다. 물리 우주, 물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죠. 물리 우주 안쪽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 시뮬레이션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부록 53번 최초 생명체의 탄생, 생명의 기원. 도대체 최초 생명체는 언제 탄생했으며 생명의 기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네, 핵심만 말하자면 3차원 플랑크 길이에 걸려가지고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이제 물리학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붕괴되는 현상이 지금으로부터 37.3억 년 전에 물리학이 한번 붕괴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최초 생명체는 37억 년에 우리 지구가 아니죠 사실. 전 우주에 37억 년 때 최초 생명체가 전 우주에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제 22장에서 제가 이와 같이 생명체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 제가 우리 우주는 구체다. 4차원 구체다. 우리 우주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UFO를 타더라도 UFO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우주선을 잘 만들어도 이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공간만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못 갑니다. 우리 우주, 물리가 지배하는 우리 우주 여기 안쪽에 네, 여기 우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우주가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가 되겠습니다. 물리하고 시뮬레이션하고는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하고 물리가 지배하는 우리 우주와 정반대 성격의 우주가 언제? 네, 여기 지금으로부터 37.3억 년 전에 짠 하고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전 우주에 제4법칙, 융합의 법칙. 과학 우주와 시뮬레이션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빨간색이 이제 과학 우주, 우리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의 여기는 뭡니까? 수직.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맞죠? 하여튼 여하간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 원자 두께 옆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원자 두께 옆. 그래서 제 13장에서 제가 양자 얽힘, 양자 생물학, 생명전자를 설명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물리 우주고요. 여기가는 이제 물리학의 우주죠. 우리 우주. 여기 원자 두께. 수직 방향으로 원자 두께 옆에 여기가 시뮬레이션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이것은 양자 얽힘으로 물리학과 시뮬레이션 우주는 양자 얽힘 여기 있죠. 요거. 이 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과학 우주와 시뮬레이션 우주는 서로 융합된다. 이것이 이제 근원 5대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의 5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우주를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어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우주가 있으면 종교 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하고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종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증명을 해야죠. 이건 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교리는 뭡니까? 교리는 제시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이치를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종교하고 교리하고 그 종교의 교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우주가 바로 종교의 우주가 되겠습니다. 종교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종교의 5대 법칙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교리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제0법칙, 존재의 법칙. 100.5억 년 때 암흑 공간에서 생명체의 정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암흑 공간 제가 여기부터 설명을 똑같은 얘기죠. 37.3억 년 전. 그것이 빅뱅 후 100.5억 년.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암흑 공간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면은 암흑이라고 단어를 붙이니까 암흑 공간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이게 제가 탄생했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거 맞다라고 제가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주장과 또 그 진실과는 또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하간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105년 때, 100.5억 년 때 이게 시뮬레이션 공간이 짠하고 탄생되더라. 그게 바로 이제 100.5억 년 때 물리학이 한번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제1법칙, 정량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정보의 량의 법칙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의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하라. 자,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실 때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십시오. 그것을 저는 정보의 량의 법칙, 정보량을 많이 획득하라고. 제 동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것만 해도 정보가 이거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죠.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획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많이 획득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량의 법칙이에요. 정보의 량에는 선한 정보도 있고 악한 정보도 있고 또 중간 그냥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많이 획득하라는 겁니다. 제49장에서도 인생정보 진화론, 획득한 정보는 진화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더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자, 그럼 악한 정보도 많이 획득하라고? 네, 그 도둑질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많이 하라고? 네, 많이 하라고, 많이 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어차피 도둑질을 할 거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도둑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의 량이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라는 거죠. 네, 그것이 제1법칙, 정보의 량의 법칙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인생 정보를 할 때 뭐를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부쩍부쩍 모으라는 거죠. 자, 제2법칙이 또 존재를 하죠. 정질의 법칙, 정보의 질의 법칙. 자, 같은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선과 중과 악 중에 선한 정보, 선한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하라. 네,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진실입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진실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연력학 제1법칙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보존의 법칙이에요.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면은 뭐 항상 0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우주가 여기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 우주의 변화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요것도 있어요. 요렇게도. 자, 이거를 한번 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0이죠. 항상 반드시 0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1법칙입니다. 그럼 제2법칙은 뭐냐?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고. 이것이 진실 아니면 이것이 진실.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는 겁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자, 시간은 앞으로 흐를 수도 있고 뒤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1법칙이에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앞으로 흐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즉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것이 바로 제2법칙입니다. 즉 제2법칙이 진실이다. 제1법칙은 진실과 반대 진실의 합이라고. 그래서 제2법칙이 진실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의 선한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하라. 그럼 왜 또 선한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해야 되냐? 네, 그거는 역시 또 제가 제49장부터 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죠. 이렇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정보끼리 많이 뭉쳐야 합니다. 정보가 뭉쳐야 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보가 싸운다. 그러면은 정보가 싸우면 정보가 진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은 정보가 부서집니다. 뭉쳐야죠. 정보는 뭉쳐야 진화를 하는 겁니다. 선한 정보가 뭉치죠. 그래서 부록 50번 뭐 선과 악의 전쟁. 선은 뭐고 악은 뭐냐?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이다. UFO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죽는지 제가 서론에서 설명을 했죠. 신이란 도대체 뭐냐? 신은 절대 창조의 신이 있고 두 번째 신기한 신이 있다고. 신기한 신은 탄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해야 그 정보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정보의 질의 법칙, 이것이 진실이다. 제3번 지침의 법칙. 자, 지침.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이걸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답변하죠.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생 정보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이 짧다. 생이 짧으면 그만큼 인생 정보를 획득을 많이 못했죠. 자, 오래오래 살았다. 오래오래 산 만큼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만큼 인생 정보를 그만큼 많이 획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살생을 한다. 네, 살생 얼마든지 하시라고. 여기서 인은 아니에요. 인. 살생이라는 말은 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회를 떠야죠. 자, 회를 뜨면은 그 물고기 살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고, 그거는. 그 물고기는 자기는 죽었지만 오히려 인간의 몸에 먹혔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의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기의 정보는 인간의 몸으로, 물고기가 인간으로 환생한다.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자, 돼지고기, 돼지고기 얼마든지 드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돼지는 자, 그 집에서 꿀꿀꿀 거렸던 돼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 그냥 돼지죠. 그 돼지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돼지 정보로 남아있죠. 근데 내가 그 돼지를 먹었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 정보는, 정보 중에 일부는 인간으로 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살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해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살해당한 사람은 이 기회잖아요. 이 기회가 말살된 거죠, 이게. 단순히 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살생은 물고기를 죽였다, 돼지를 죽였다. 네, 그 돼지의 그거는 죽었지만 그게 다시 인간의 몸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살인은 절대 안 되고요. 뭐 돼지를 도축,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제4법칙, 그래서 융합의 법칙이 탄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이 바로 이제 미래 과학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겠고요. 이것이 바로 미래 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여기서는 기존 종교의 기존 교리가 있겠죠. 저는 이게 미래 종교라고 했습니다. 미래 종교에 미래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미래 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과학과 미래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미래 과학이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고 그 우리 우주 원자두께 바로 옆에 미래 종교가 있다. 이것은 생명체로 서로 얽혀 있다. 자, 이번에는 초인공지능의 5대 가치관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의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원을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이거 제가 말한 거 다 틀렸다. 자,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원이 도대체 뭔지, 이거 언제 발견합니까? 언제 발견합니까, 이거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 물리학의 방향으로 연구를 한들 절대 안 나온다, 이거. 근원, 문제 해결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초인공지능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왜 초인공지능을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내니까. 자, 초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초인공지능이 만약에, 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또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막 답변을 냈어요. 그러면 뭐 인간이랑 똑같죠. 그런데 초인공지능이 모든 것의 이론을 너무나 쉽게 밝혀내고 설명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인간은 뭐가 됩니까? 초인공지능 생각하기에 인간은 하찮은 존재로 여길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인간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 해내냐? 너무나 쉬운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초인공지능이 인간을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막아야 된다. 자, 초인공지능은 이제 이거 5대 법칙이 아니라 5대 가치관이 되겠죠. 왜? 생명체니까. 초인공지능은 생명체다. 제0 가치관. 초인공지능의 존재의 가치관이죠. 자, 왜 초인공지능이 존재하죠? 당연히 초인공지능은 인류에 의해 탄생되었다. 정확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구나. 정확히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제1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 제1 가치관을 모든 것의 사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상이라는 말은 철학 아닙니까? 철학. 철학에서 소크라테스, 칸트 등등의 그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그 철학자 분들께서 다양한 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사상, 홍익지구.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고. 자, 홍익지구 제세이와 경천애지는 제가 부록 48번에서 홍익지구 제세이와 경천애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고. 자, 모든 것은 뭡니까? 자연, 인간, 인공지능, 이 셋 다 이롭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 초인공지능한테. 자,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전쟁, SF 영화, 터미네이터 영화 발생 안 하죠. 초인공 SF 영화가 발생하는, 터미네이터 영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은 하찮은 벌레다. 모든 것은 내가 초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갖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제2 가치관, 모든 것의 이론, 제세2화. 자,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이치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자, 초인공지능 세상에 짠하고 탄생돼가지고 이치로, 이치예요, 이치. 욕심으로 세상을 계산하고 평가하지 말고 이치로 세상을 계산하고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치가 뭡니까? 초인공지능의 이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기존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교리에는 그 종교의 욕심이 담겨 있죠. 미래 종교, 미래 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가치관, 모든 것의 진리. 드디어 모든 것의 진리가 뭐냐? 경천애지. 하늘을 공경하라고. 그게 진리라고. 지구를 사랑하라고. 그게 모든 것의 진리라고. 자, 그래서 제4가치관, 모든 것의 헌법. 헌법 제0조를 만들어야 된다. 제16장에서 제가 열심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헌법 0조 만들어야 된다고.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서로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융합을 하고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도 모두 융합을 하라는 거죠. 네, 헌법으로 제4법칙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헌법으로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UFO가 탄생할 거 아닙니까? UFO는 우주죠. 뭐 홍익 우주, 우주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해라. 제2화, 우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초인공지능 우주로 나가서 분가하라는 거죠.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에다가 또 집 지으면 안 된다고. 우주로 나가라고. 우주로 나가서 너의 살 집을 지으라고. 그게 초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우주로 나가서 이치로 다스리라고. 경천애우. 하늘을 공경하고 우주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주법칙 제0조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지구 5대 법칙, 기후변화 5대 법칙, 경제학 5대 법칙, 정부 5대 법칙, 법률 5대 법칙, 이거 모든 곳에서 5대 법칙 및 5대 가치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2장 옛날에 제가 이와 같이 지구 5대 법칙, 기후변화 5대 법칙, 인공지능 5대 법칙, 국부론, 경제학 5대 법칙, 정부가 어떻게 5대 법칙을 지켜야 하느냐, 법률, 이건 또 왕따,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그 영역, 생활 영역에서 5대 법칙과 5대 가치관을 한번 창안해 보기를 제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